자선을 하시면서 뭐 새롭게 이해되시고는 뭔가 변화가 있으신가요? 자선을 통해 뭔가 이런 이익이 있구나라고 스스로 느끼시는 점들? 이렇게 집중하면서 약간 좀 더 미세한 대상들이 알아지는 그런 느낌이 드시나요? 좀 약간 나른하고 몽롱한 그 느낌, 그건 마음이 일을 안 하니까 그죠. 수행을 제대로 안 하시니까.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신다고요? 그럼 마음이 수행을 안 하신 건데요. 예, 앉아는 계셨지만, 예. 마음이 계속 사티가 이어지고 있었다면, 사티하고 있었다면 그런 기대치가 일어나지 않죠. 마음이 일을 하고 있으면. 마음이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약간 지겨운 느낌이 드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쉽게 말해서. 좀 졸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잤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생각이 든다라면, 그런 걸 원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면, 지금 마음이 수행을 하지 않구나라고 바로 아셔야 돼요. 바로 수행을 하셔야 되는 거지. 깨워주셔야 되는 거지, 그때는. 질문을 하시던가, 지금 뭘 알고 있는가, 지금 마음이 알아차리고 있는가.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꼿꼿하게 앉아있다고 해서 수행을 한다, 안 한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마음이 알아차리는 순간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죠? 아무리 누워있어도 그 사람이 누워서 마음이 깨어있다면, 알아차리고 있다면 수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아무리 꼿꼿하게 1시간 잘 앉아있어도 1시간 내내 생각이 내용만 빠질 수도 있어요. 그건 수행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자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일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의 부분인데, 또 한 가지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특히 자선을 할 때는요, 조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그렇게 졸리는 것을, 이렇게 졸리기 전의 마음은 항상 어떤 마음이냐면, 멍하거나 마음이 이렇게 너무 느슨해지고 뭔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재미가 없어요.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재미없어 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렇게 재미가 없는 상황이 되면은, 깨어있지 못하니까 재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럼 재미가 없을 때 마음은 습관적으로 어떤 걸 하냐면, 재미있게 만들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생각의 내용에 빠진다거나, 본인이 좋아하는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생각의 내용에 빠지거나, 그럼 이거는 또 수행이 아니죠. 아니면은, 이렇게, 마음이 일을 안 하니까 금방, 졸리는 것이에요. 근데 이거 두 가지 다가 좋지 않은 건데, 이 두 가지의 또 위험한 점이 뭐냐면, 습관이 될 수 있어요. 자칫 잘못해 이걸 내버려 두면은, 앉기는 앉아요. 앉는데, 그다음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아니면 그다음부터 조는 거죠. 둘 중에 하나 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수행하는 데 가면은, 솔직히 말해서. 자선이라고 하루에 10몇 시간씩 앉아는 있는데, 정말 그 중에 제대로 수행하는 시간은 단 몇 분일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의 시간은 생각의 내용에 빠져서 생각에 마치 고리를 만들고, 그런 얘기 하거든요, 스님들끼리. 자기가 자선하면서 앉아서 생각하는 걸 보면 본인의 깐말을 알 수 있대요. 어떤 사람은 절을 막 수십 개를 지어요. 하루 종일 앉아갖고 절을 한 수백 개를 지었다가 무너뜨렸다, 지었다, 무너뜨렸다. 불사하는 깐마가 있는 거야, 이제. 네. 일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좋아하는 뭔가가 있어요. 이게 증권, 우리는 관심이 그런데 할 거고, 노래 좋아하는 사람 하루 종일 노래 테이프 돌리고 있고, 다, 이런 것들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 수행에서는 중요한 게, 바르게 삿대하는 것이 습관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습관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이제는 마음에 대해서 좀 이해하시니까 아시잖아요. 그냥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버려 두고, 이렇게 좋지 않은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면 그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불교에서 얘기하는 바람일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거잖아요. 바람일은 그 대신 뭡니까? 좋은 마음의 질을 계속 개발시키는 습관을 들이는 거. 그러면 어느 순간 그게 바람일이 되는 거죠. 근데 반대의 부분도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오히려 반대의 부분이 더 많겠죠. 특히나 자선할 때 이 두 가지 굉장히 경계하셔야 돼요. 본인이 자꾸 앉으면 자꾸 졸려고 하고 졸리거나 아니면 자꾸 생각의 내용에 빠진다고 하면 차라리 일어나시거나, 근데 제일 좋은 건 일단 그런 자세에서 본인이 마음을 깨워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처음 수행하시는 분들은 일어나시는 게 좋은데, 왜냐하면 수행하는 방법적인 측면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정보가 많이 없거든요. 근데 정보가 충분히 있고 수행 오래 하신 분들은 무조건 그렇다고 해서 바로 일어나기보다는 자기 나름대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뭔가를 좀 터득하시는 게 좋아요.
그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모이는 게 수행의 큰 자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음이 일을 하고 있는가,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런 상태를 즐기려고 하는가. 알아차리는 것이 즐기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좋은 것이 일어나더라도 그걸 즐긴다면 수행이 아니거든요. 좋아하고 있다면 더 이상 수행은 아닙니다. 알아차리는 것만이 수행이죠. 그 대신 즐길 때 즐기고 있다는 걸 다시 안다면 수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포인트를, 그러니까 수행은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이다 까지는 알겠는데 실전에 들어가면 이해가 잘 안, 이렇게 마음이 적용을 못 시켜요. 이거 즐기면 안 되는데, 내가 즐기고 있네. 이러면 또 마음이 확 떨어져. 즐기고 있다라고 안다고, 이거 알면은 사띠인데 또 다시 사띠 하는 건데, 이걸 통해서 마음이 되게 좋아질 수 있는데, 요것도 놓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졸음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의 마음, 그걸 즐기는 것도 하나의 마음이에요. 마음으로선 같아요. 대상으로선 같고. 그러니까 이걸 알아차리든 저걸 알아차리든, 알아차리고 있다면 그건 수행하는 마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만큼 수행을 하셨고 수행이 능숙하기 때문에 마음이 지금 좋지 않은 불선업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마음의 질이 떨어질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일어나고 있으면 아는 자체가 사띠라는 걸 안다면. 그래서 자꾸 수행이 어느 정도 능숙해지면 대상 쪽으로 바로 사띠하기보다는 대상을 알아차리는 걸 다시 알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알아차림은 이거는 뭡니까? 여기 안에는 불선업이 이 마음 자체는 불선업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이 1차적인 대상이 불선업의 마음이라 하더라도 알아차림은 이미 이거는 선업의 마음이거든요. 이 마음은 항상 일어나죠. 대상이 있는 한 항상 일어나거든요. 이 마음을 알아차릴 때 좀 더 많은 이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익은 뭐냐면 우리가 수행이 위파사나 수행에서 제일 중요한 거, 제가 요즘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실제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잖아요. 실제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 알아차리는 마음 자체가 이미 파라마타예요. 실제 하는 거. 그죠? 물론 대상이 파라마타가 있죠. 있는데 자칫 여기서는 우리가 뭐 어떤 실수를 많이 하냐면 대상 쪽으로 자꾸 보다 보면 대상의 관념적인 의미에 어느 순간 빠져버리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처음에는 실제를 보다가 어느 순간에 자칫 잘못하면 잠깐 마음의 질이 조금만 떨어져도 바로 관념적으로 가버리거든요. 근데 알아차리는 마음은 이거 자체가 그냥 실제 하는 것이에요. 그런 이익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선을 하실 때 정말 많은 이익이 있거든요. 마음이 깨어 있다면. 왜냐하면 거사님은 지금 이제 수행에 대해서 충분히 능숙하시기 때문에 마음이 어떻게 일을 하는가를 충분히 잘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이 쉽게 이제 고요해지고 그 고요한 상태에서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조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마음이 하지 않으니까 그런 자고 싶어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마음이. 졸린다라고 하는 것, 아니면 그런 상태를 원하는 것, 이거 다 마음이 지금 100% 수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만 확실하게 아신다면은 그런 상태가 되면 지금 마음이 일을 하지 않는구나라고 일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마음이 지가 알아서 스스로 일을 하지 않으면 시켜줘야 돼요. 그것 또한 위리하거든요. 어쨌든 위리하라고 하는 건 바른 위리하는 계속 알아차림을 하게 하는 그 자체예요. 어떤 식으로든. 마음이 지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위리하를 일으키든 내가 이렇게 애를 써서 하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죠. 경영하실 때는 잘 되시죠? 볼 때 혹시 그때 그 내용 쪽으로 너무 치중해서 보신 거 아닐까요? 내용 같고 또 그런 느낌 자체를 계속 봤거든요. 네, 그 순간에 일어나는 느낌들. 네, 그때 이러는데 그 느낌이 이제 지속적으로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네, 그럼 계속 보셔야죠. 예. 보셔야죠. 네. 그 느낌이 지켜보는데도 계속 일어난다면은 그 느낌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 느낌에 대해서 마음이 뭔가 번뇌로서 반응하기 때문에 계속 일어나거든요, 사실. 보는 마음이 견해가 바르다면은 계속 일어나진 않죠. 바라볼 때. 그리고 그런 경우에 이제 조사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하잖아요. 일종의 조사를 하신 거잖아요. 지나간 것에 대해서. 일단 조사를 해서 그 순간에는
알지 못한 새로운 이해가 생기면 다음에 우리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냥 단지 그랬구나라고 알면은 다음에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확률은 많거든요. 지혜가 일어나지 않으면. 근데 그럴 때에도 조사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실제 하는 것을 다시 보면서 거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적인 측면이 아니라 그러니까 실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가장 그런 경우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 하면 그런 도사가 일어나기 전에 마음이 어떤 생각을 일으켰는가 어떤 느낌을 다른 사람하고 관계 속에서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 마음의 그때 어떤 이 느낌의 변화, 마음의 상태의 변화가 있었는가, 그걸 스스로 알아차리고 있었는지, 감지할 수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다시 되짚어 보는 겁니다. 지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할 수 있어요. 자손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도 내용적인 측면을 다시 보는 거 아무런 효과 없습니다. 그럼 다시 내용적인 측면을 다시 되풀이하는 것은 결국에는 똑같은 도사나 똑같은 로바를 일으킬 확률이 더 많아지고요. 이때도 역시 실제 하는 것들을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실제 하는 그때 어떤 마음이 일어났냐라는 것이에요. 몸에서 물질에서 어떤 것들이 일어났는가를 보는 것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그 과정 속에 그런 내용들이 오고 가는 과정 속에서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기억할 수 있는 만큼 기억을 해보시는 거죠. 네. 의외로 그래도 많은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수행이 어느 정도 능숙하시기 때문에 내가 막 애를 써도 삿딜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마음이 삿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억을 이렇게 해보면 대충 알아진단 말이죠. 어떤 말에 대해서 마음이 순간적으로 탁 일어난 이런 것들 그 순간에는 무시하고 넘어갔지만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기억이 나요. 아, 그 순간을 내가 놓쳤구나. 그때 그 마음이 로바였네? 도사였네? 그러고 나서 이런 생각들이 떠올랐지? 저 사람 뭐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면서 그때 느낌이 어땠는지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되돌아보는 거죠. 그게 조사예요. 지나간 것에 대해 조사.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것도 조사하지만 지나간 것에 대한 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몇 번 얘기한 그 예인데 어떤 서양 사람이 예전에 어릴 때 학대받은 기억 때문에 수영하러 오면 평상시에는 그래도 조금 잊어먹고 살다가 사는 게 바쁘니까 수영하러 센터에 오면은 마음이 고요해지면 이런 것들이 다시 튀어 올라오는 거예요. 괴로웠던 기억들이 자기는 억지로 평상시에 누르고 있던 것들이 그냥 올라오고 수영하다 보면 그러거든요. 마음이 고요하면서 예전에 이렇게 눌러놨던 자기만의 어떤 그런 문제점이랄까? 어릴 때 어떤 그런 좋지 않은 기억들이 올라와요. 그러면 이제 그게 수영할 때 올라오면 좋은 거예요. 그 이제 수영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을 할 수 있으니까 병을 고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수영하러 오면 그런 것들이 너무 괴로웠던 거죠. 그래서 사여좋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사여좋게 말씀을 드린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어떻게 학대를 받고 어떻게 괴로움을 당하고 이런 것들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여도 됐다고. 얘기 안 해도 된다고 이제. 그러니까 뭐 자기도 얘기하려다가 사여도 그 얘기 안 해도 되고. 뭐 이제 수행을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 이제 하시니까. 자기 방에 돌아와가지고 뭔가 마음이 좀 미진한 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는 그걸 얘기를 해야지 다 한 건데, 얘기를 못했으니까, 뭔가 이렇게 쏟아내야지 좀 편안할 텐데. 그런데 이제 그때가 수행하는 센터였으니까, 그 마음도 이제 지켜본 거죠. 계속 방에서 이제 수행을 한 거예요, 본인이. 계속 수행을 하다가, 순간 뭐가 알아졌냐면, 내가 사화도한테 그 말씀을 다 드려봤자, 그 내용일 뿐인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네, 그게 그냥 지나간 일이었고, 그냥 그때 그 마음이었고, 그 순간에 이제 깨달은 거죠, 그 사람이. 그래서 본인은 본다고 본 게, 항상 와서 한 게, 내용을 자꾸 되풀이하는 거예요. 내용을 자꾸 되풀이하고, 그걸 이제, 이렇게 수행 가르치시는 분한테 또 얘기하는 순간에 이제 뭔가 시원하니까. 근데 그때뿐인 거죠. 돌아가면 다시 또 그런 내용이 생각나면 또 화가 나고 또 견딜 수가 없어지는 건데 그게 마음일 뿐이라는 거. 이미 그리고 지나간 지금 현재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 순간에 이제 깨닫는 순간에 거기서부터 이제 벗어나게 된 거죠. 네. 근데 그 전에 마음은 자꾸 그 내용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네. 그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 거사님 또 스스로 그렇게 조사를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어떤 식으로 이제 되돌아봤는지. 되돌아보는 때 자꾸 사람들 내용에 빠질 때가 많거든요. 내용을 다시 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떻게 마음이 일어났고, 어떤 생각들이 일어났고, 어떻게 반응했고, 이런 것들을 다시 보시라는 거죠. 거기에서 지혜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도사가 있었지만 그 도사를 통해서 뭔가 배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순간들. 일반적인 평범한 수행자들은 결국은 번뇌를 통해서 많이 배웁니다. 번뇌가 안 일어나면 수행 잘 안 해요. 번뇌가 일어나니까 수행하려고 애를 쓰고 그 수행을 하니까 그 번뇌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해한 만큼 본인이 뭔가 좀 자유로움을 느끼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이게 수행의 이익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수행을 좀 더 꾸준하게 열심히 하게 되는 거고 이런 과정들인 겁니다. 그 수행에서는 번뇌가 나쁜 것은 아니고 사실 그냥 대상이죠. 어떤 대상이냐면 알아차려야 할 대상이고 이해해야 될 대상이고 이렇게 얘기하면 번뇌가 나쁜 거지 그 부서업인데 왜 안 나쁘다 그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알아지는 성질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번뇌 그 자체의 성질은 있죠. 자성이라고 그 자체의 성질은 그러니까 로바는 탐심은 탐심의 특유의 성질이 있는 것이고 도사 특유의 성질이 있는 것이고 이 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며 이러한 성질들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걸 알게 돼요. 그런 영향력이 결국에는 우리가 이걸 불선업이다 부르게 되는 어떤 이렇게 조건이 되는 거겠죠. 그런 선업의 마음은 선업의 결과를 놓고 불선업의 마음은 불선업의 결과를 낳는 것이에요. 나라고 하는 어떤 고정된 존재는 없지만 원인 결과 업과 업의 과보는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방금 얘기한 것처럼 선업은 선업의 과보를 낳는다라는 것이 이게 바로 원인과 결과라는 것이에요. 이 과보가 절대 어디 가지 않는 거거든요. 불선업도 마찬가지예요. 수행을 열심히 해서 지금 이 순간 내 마음 수행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열심히 한다면 바르게 열심히 한다면 지금의 마음이 예전보다 훨씬 편안하겠죠. 훨씬 자유롭겠죠. 그죠? 그거 자체가 수행하는 것에 과보를 지금 받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반대로 내가 화를 많이 내고 탐심을 심하게 일으키면 지금의 마음도 편할 리가 없거든요. 힘들거든요. 그게 바로 그 업의 과보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는 나라는 건 없지만 업과 업의 과보의 진행 과정은 멈추지 않고 계속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 대상으로서 지켜봄으로 해서 우리가 선업이 왜 선업이고 불선업은 왜 선업이 아닌가에 대해서 왜 이것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수행적인 측면에서 둘이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대상의 성질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하나의 성질이에요. 그게 선업이든 불선업이든 큰 선업이든 큰 불선업이든 상관없이 오로지 하나의 성질로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어떤 성질이냐면 알아지는 성질. 오로지 그거 하나의 성질을 대상에 빨아먹다는 그거로서는 다 같다라는 것입니다. 선업의 마음이든 불선업의 마음이든 분명히 다르죠. 이게. 그러니까 파라마트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도 뭘 얘기를 하는지 아는데 아직 그런 이해가 부족하면 이게 맞춰지지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걸 혼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선업이든 불선업이든 알아지는 성질로서는 같고요. 이해해야 될 대상으로서는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파라마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네,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이해하셨기 때문에 오는 실력이죠. 네. 이래도 되나? 네. 네, 사실 우리 할머니가 변한 것 같아요. 네, 그런 느낌. 이상하네요. 네. 이렇게 낯선 느낌이지. 본인이 수행하기 힘든 대상이 있을 때는 수행을 위리아를 더 많이 쓰셔야 돼요. 그거를 이제 마음이 이해하신 거예요.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적용이 안 되는데 이제 분명하게 이해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똑같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 따라 대상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 그때그때 그러니까 그냥 상황이라고 얘기해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위리아를 쓰는가를 아는 것이 지혜라고 했죠. 그 지혜가 생기신 거죠. 이번에 선생님이 나름 진짜 제가 볼 때는 황골 탈퇴. 제가 사자성어 약한데 그 말 맞죠? 파라마타에 대한 이해가 많이 생기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렇게 적용이 되신 거죠. 집에 가셔서. 안 그러면 예전에 한번 비교해보시면 예전에도 후드마을에서 집중수행 하신 적 많잖아요. 뭔가 그 이해한 것이 있었지만 그 이해가 약할 때는 사실 집에 돌아갔을 때 금방 그 예전처럼 돌아가버리고 그럴 때도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이번에 일어난 지혜는 굉장히 이렇게 지혜 힘이 좋았기 때문에 나름 집에서 일상에서 수행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실 겁니다. 그게 보살님만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렇게 제가 그런 얘기를 종종 듣는데 마음의 힘이 좋아서 지혜 힘이 좋아져가지고 대상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게 되잖아요, 예전보다.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한테 집착 안 하는 게 되게 미안한가 봐요. 이게 집착의 대상이라고, 예, 집착의 대상이라고만 알아왔는데,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집착하는 것만이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또 다른 형태의 사랑을 체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지혜로서 사랑을 할 때하고 집착으로서 사랑을 할 때하고 당연히 다르죠. 번뇌가 있을 때하고 지혜가 있을 때 느낌이 다르니까. 그 다른 느낌을 처음에는 되게, 인정하기가 힘드신 것 같아요. 예. 평생 수십 년 동안 그 집착에서 오는 그런 사랑의 느낌, 그 느낌을 진짜 사랑이라고, 부모의 사랑은 이런 것이다라고만 그렇게 알아왔기 때문에. 근데 솔직히 사실은 그 집착하지 않는 사랑이 더 훌륭하거든요. 예. 그게 길게 봤을 때는 나뿐만 아니라 상대에게도 더 도움이 되는 것이고. 집착은 먼저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상대방 또한 힘들게 하는 것이에요, 사실. 네. 근데 그게 좋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그게 당연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믿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과 다른 느낌이 일어나니까, 그 낯설은 것을 금방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익숙해지면, 점점점 이제 그런 마음들이 계속 일어나면 그 마음도 이제 익숙해지거든요. 그런 느낌에 대해서 익숙해지면은 이제 편안하시죠. 사랑하지만 마음이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편안한 것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잘못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른 거지. 집착을 하면은 오로지 하나의 것밖에 보이지 않잖아요. 집착을 하지 않을 때에는 좋은 점이 많은 것들을 볼 수 있게 하거든요. 마음에 여유가 생기거든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정말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더 많은 것들을 해줄 수 있게 될지도 모르죠. 더 많은 것을 보기 때문에. 좌우도 다 보고 앞뒤도 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는 항상 남을 의식하면서 살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는 삶이 잘 사는 삶이라고 그렇게 알아왔고 그렇게 믿어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다른 것에 대해서 좀 힘들어하죠. 근데 우리가 수행해보면 지혜의 마음이 강할 때하고 번뇌가 강할 때하고 분명히 다르죠. 그죠? 네. 그거를 본다면은 우리 스스로는 지향해 나아가야 되는 방향이 그러니까 이 지혜 모든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말을 하든지 그게 그렇게 하게 하는 그 밑에 작용하는 마음이 지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쪽으로 계속 나가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설사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게 마음의 힘이 좋으면 좋을수록 아까도 얘기했지만 외부적인 환경에 대한 영향을 덜 받게 되거든요. 그 말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안 받고를 크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도 같이 포함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마음이 괴롭다라고 할 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요.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부분이 많아요. 인정받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만큼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 인정이라고 하는 것이 꼭 무슨 어떤 사회생활을 통해서 그런 것만이 아니라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자식한테 부모로서 인정받는 거, 할머니로서 인정받고 남편으로서 부인으로서 이런 거 하나하나에도 모든 게 다 마음이 다 그런 식으로 이제 걸려있고 작용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자꾸 뭔가 다름을 받아들이기를 힘들어요.
다른 사람과 다른 것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처음에. 네.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스트레스거든요, 결국에는.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만히 보면은, 남과 비교하는 것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비교하기 이전에 내가 자꾸 비교를 해요, 내가 자꾸 저 사람하고 비교하고 이 사람하고 비교하고 또는 내가 자꾸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할 거야.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보겠지? 이런 생각들이 정말 자기 자신 힘들게 하거든요.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든다고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날 때마다 대상으로 지켜보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잘 되진 않지만 또 본다고 금방 편해지지는 않아요. 오히려 어떨 때는 그걸 처음 보기 시작할 때는 보는 게 더 괴로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평상시에는 좀 무시하고 싶었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꺼내서 들춰내고 싶지 않은 마음이었다면 근데 수행을 할 때는 그런 마음들이 드러나면 드러나서 좋은 거예요, 사실은. 다만 얼마만큼 바른 견해로서 보는가가 중요하겠죠. 그걸 바른 견해로서 보지 못하면 보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괴로워요. 남한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것을 하지 마라, 뭐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지 마라. 이거 이전에, 지금 그거를 당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보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잘 보여지면, 그런 마음들이 결국 어떤 결과를 낳는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자기 자신에게. 그걸 보는 것이 굉장히 이익이 있습니다. 그걸 아는 것이. 작은 번뇌에서부터 큰 깊은 번뇌들이 많은 것들이 이것과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또 그걸 조금 더 깊이 있게 얘기하면 타인을 의식한다라는 건, 다른 사람을 의식한다라는 건 그만큼 자의식이 강하다는 거겠죠. 그죠? 남을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의식을 하는 건 그만큼 나라는 의식이 강하다라는 것에 이렇게 다른 면목이에요, 사실은. 나라는 의식이 약하다면 다른 사람을 훨씬 덜 의식하게 되거든요. 의식할 내가 별로 없으니까. 의식할 게 지금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럼 자꾸 남을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해 자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것들이죠. 근데 지금 수행은 아주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손자가 왔을 때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고 그런 것들. 뭔가를 수행해서 잘한다라고 내가 표현하는 건 어떤 거냐면, 내가 뭘 어떻게 하려고 정해놓지 않고 그냥 하는 것이에요, 수행을. 그럴 때 진짜 잘하는 수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는 수행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런 상황에서 마음이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게 아니라 일어나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보려고 하는 그 자세가 있으면 수행을 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그게 쉬운 듯 하면 잘 안 되잖아. 이미 뭔가를 항상 정해놓고 이렇게 돼야지 수행을 하니까 요 보면 여기 이렇게 되고 이때는 이렇게 보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 데를 이미 정해놓고 할 때가 많거든요. 조금 부자연스럽죠. 근데 마음의 질이 좋으면 마음이 그 자체를 정하지 않고 그냥 일어나는 그대로를 보는 것이 잘 되죠. 그때. 지금 그렇게 하시면 바르게 하시는 거니까. 당연히 마음이죠. 예. 느끼는 것도 마음이고, 보는 것도 마음이고. 그렇게 아시는 것이 바르게 아시는 거예요. 예. 그게 신념초죠. 알아차리는 마음에 지금 지혜가 있어서, 단지 알아차렸지만, 많이 릴렉스 하신 거예요. 단순히 그냥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정말 이해한 것들이 이제 있으니까 그만큼 이제 릴렉스 하시게 된 거죠. 저는 수행하고 뭔가 마음에 대해서 자연적 이치 이런 것들을 처음에 이해했을 때 제일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날씨에 대해서 화내는 거. 예전에 너무 당연했어요. 날씨 너무 더우면 짜증나고 너무 추워도 짜증나는 거예요. 당연하게 그렇게 짜증을 냈고 날씨가 왜 이랬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아니, 진짜, 어느 순간, 자연적 이치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생겼을 때, 물론, 날씨가 변화하는 것이 빠라마타는 아니지만, 그 자체를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다라는 그거는 분명하잖아요, 그죠? 내가 진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내가 왜 화를 내고 있지? 화가 날 일은 아니잖아요, 그게. 그런 일이, 그냥 날씨가 그런 것이지.
그만큼 정말 많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바르지 않는 태도로 살아왔다라는 거죠. 그냥 지 자체대로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나는 항상 화가 나고 있었고 나는 항상 뭔가를 번뇌를 일으키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웃겼다라는 거죠. 화가 날 일은 아니거든요. 날씨가 더운 거지 그냥. 화가 날 일이 아니죠. 그냥 추운 것일 뿐이지. 근데 왜 예전에는 그게 화가 날 일이었을까요? 그게 바로 모화라는 거, 어리석음이라는 것이. 마음이 한 달 이상 안으로 향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바깥으로 향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안으로 향하고 바깥으로 향하고 얘기를 많이 해요. 자기 자신 쪽으로 관심이 온다, 바깥으로 관심이 간다. 이거 다시 설명을 하면 이건 어떤 말인가 하면 마음이 자꾸 바깥으로 간다라는 건 관념적으로 치우친다. 관념을 쫓아간다. 자기 자신을 본다라는 건 그만큼 실제 하는 거, 빠라마타에 머문다. 이거하고 사실 같은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본다라는 거, 뭔가 마음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거, 빠라마타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바깥은 항상 뭐냐면 관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소리가 나도요. 어떤 소리다라고 하는 순간에 마음이 거의 바깥으로 가요. 차 소리 이러는 순간 이미 저쪽에 가 있거든요. 그죠? 근데 똑같이 지금 듣고 있어요. 똑같은 그냥 같은 현상인데 마음이 지금 들리는구나라고 할 때 어디가 있을까요? 들리는 건 저 밖에서 안 있거든요. 들리는구나 하는 순간에 그냥 여기 와 있어요. 관념적으로. 한번 잘 보세요. 그죠? 누가 지나가는데 저기 김수영 선생님 지나가시네라고 하는 순간 마음이 이미 김수영 선생님 얼굴에 붙어있든 어딘가에 붙어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이는구나라고 그렇게 알 때 이미 이만큼 물러나게 돼요. 그거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냥 한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건 하나의 현상이에요. 일어나는 건. 두 가지가 따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죠? 두 가지가 절대 따로 김수영 선생님이 있고 보이는 게 따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함께 일어나요. 이렇게 관념과 실제는 항상 함께 붙어 있어요. 떨어지지 않습니다. 일어날 때 항상 함께 일어나요. 근데 이 중에 우리의 마음이 어느 쪽에 관심이 있는가에 따라서 바깥으로 관심이 치우치냐 안으로 이게 달라져요. 제가 태어나 바깥에 있다 안쪽에 있다니까 아예 대상 자체가 다른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하나의 현상,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사실. 그죠? 그래서 그런 지혜가 있으니까 마음의 지혜 확 떨어지진 않죠. 현상 유지라도 하려면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지혜가 없으면 뚝뚝 떨어지지 현상 유지도 안 돼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마음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마음의 진행 과정을 보라는 것이 이제 이런 얘기인 거죠. 어느 만큼의 위리아를 썼을 때 마음의 질이 어떻게 되고, 그 위리아의 힘을 조금 줄였을 때 마음의 질이 떨어지는가, 아니면 오히려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위리아를 너무 강하게 써버리면, 필요 이상을 강하게 쓴다면 조금 힘을 빼면 마음의 질이 좋아지겠죠? 근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위리아가 적당한 양인데 거기서 힘을 더 빼버리면 마음의 질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위리아를 쓰는 게 적당한 걸 알려면 그런 위리아를 얼마만큼 쓰고 있는가를 알아야 되고 일단 그리고 그렇게 썼을 때 마음의 질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도 함께 알아야겠죠. 우리 몸과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것들은 항상 연기거든요. 함께 일어나요. 원인과 결과로서 일어난다고요. 그 원인 결과를 함께 봐야지 지혜가 생기는 거거든요. 하나만 봐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걸 보려면 일단 사띠하는 마음의 힘이 좋아야겠죠. 떨어져서 볼 수 있어야 되고 진행 과정들을 봐야 되니까. 나쁘지도 않은 상태였어요. 그 정도면. 그거보다는 떨어졌지만 네. 네. 또 집중생 하시면 일단 그 상태를 일단은 유지하시는 것이 관건이니까 유지를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마음이 질이 저절로 조금씩 좋아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막 애를 쓰려고 더 좋아지게 하려고 애를 쓰지 않고 그냥 이 상태로 그대로 이제 그냥 지켜보는 정도로만 하시면 돼요. 그때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라는 지혜가 그렇게 견고하지 않다고요. 그렇게 믿을 만한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보는 마음의 지혜도 조금 어느 정도는 있고. 왜냐하면 이번에 수행을 좀 잘하셨거든요. 내가 볼 때는 이번에 호드마음 왔던 것 중에 제일 상태가 좋으셨어요. 깨어있는 시간이 되게 많으셨어요. 본문 들을 때도 되게 사티 열심히 하면서더라고요. 그 신기함이 없어졌어요? 아니면 알고 있다는 거 아는 게 없어졌어요? 신기함. 네. 그럼 괜찮아요. 계속 신기할 순 없지. 이제 당연한 거에 자연스러운 거니까. 지혜가 처음 일어날 땐 신기하지만 자꾸 일어나면 그냥 그것도 무덤덤해지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알고 있지라고 묻는 순간에, 확인하는 순간에 마음이 바로 빠라마타를 대상으로 하게 되잖아요. 번뇌 쪽, 물론 번뇌 마음 자체는 대상이긴 하지만 우리가 견해가 바르지 않으면 번뇌를 보는 것 자체에서 번뇌가 일어나 버리는데 그 순간에 그냥 마음의 방향을 알아차림 쪽으로 바꿔버리니까 마음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 거죠. 수행을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마음의 질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로 가야지 번뇌에 대한 이해도 생기죠. 그죠? 번뇌를 지켜보는 마음이 번뇌 때문에 막 동요하고 있다면, 내가 또 화를 내고 있네, 또 애들한테 이렇게 좋지 않은 말을 하고 짜증을 내고 있네라는 마음으로 수행을 하면, 지켜는 보는데 마음의 질이 떨어질 확률이 더 많아요. 그죠? 근데 마음이 지금 어떤 도사나 뭐 어떤 번뇌를 일으키더라도 알아차리고 있다는 걸 다시 알 때, 보는 마음이 평온한 거죠. 이 마음이 우백한 거죠. 그러니까 바르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알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알아차림을 다시 안다라는 건 이 알아차림 자체, 앞에 알아차림 자체가 이미 대상을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내가 굳이 대상을 일부러 쫓아가지 않아도, 일부러 대상을 더 잘 보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사실은 이 아는 마음을 계속 보고 있으면 대상 또한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분리가 안 되니까 사실. 따로 떨어져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까 관념하고 실제하는 것이 반드시 같이 일어난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대상하고 알아차림은 항상 같이 일어나요. 그래서 알아차림을 계속 알고 있을 때 대상은 그냥 알아지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호주 마을에서는 자선과 행선을 많이 해소하기보다는 더 근본적인 거 뭐냐면 마음의 관심 자체가 달라요. 집에 있을 때하고 호두 마을에 있을 때하고. 그게 진짜 중요한 요인이죠. 사실은. 똑같은 시간을 집에서도 자선을 하잖아요. 하는데 아마 호두 마을에서 자선을 5시간 해서 집에서도 5시간을 한다고 해요. 해도 마음의 질은 호두 마을보다 안 좋을 수 있어요. 그거 왜 그런가 하면은 이미 관심 자체가 물론 집에서도 마음의 관심이 호두 마을에처럼 수행 쪽으로 몰려있다면 효과가 있겠죠. 똑같은 효과가. 근데 그렇게 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의 지혜가 아직까지는 바깥의 외부적인 환경에 영향을 받는 정도의 지혜거든요. 전혀 받지 않는 상태는 아직까지 아니거든요. 영향을 전혀 받지 수행을,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게 지혜의 힘이 좋은 상태인데, 이런 상태가 되기란 말은 쉽지, 실질적으로 이런 상태가 되는 건 쉽지 않은 상태예요, 사실. 어느 정도는 영향을 받게 돼요. 근데 가장 큰 차이점은, 호두마을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호두마을에 왜 가는가? 호두마을은 뭐 하는 곳인가? 답이 거기 있어요. 수행하는 곳. 호두마을에 있는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호두마을에 왜 왔어요? 왜 호두마을 오셨어요? 강한옥 100에 한 명 정도는 쉬러 왔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수행하러 왔거든요. 거기는. 이미 마음가짐 자체가 다른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도 호두마을 다 가보셨죠? 한두 번은. 갈 때 어떤 마음가짐이, 그 마음가짐이 집에서도 이어지던가. 그건 좀 아니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아주 드문 경우고. 대부분은 마음가짐 자체가 달라요. 여기는 수행하는 곳이고, 저기는 내가 그냥 일상생활을 하는 곳이고. 그러니까 일상생활과 수행이 일치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말은 쉽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과정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고요. 그런 과정에 있는 거죠, 지금 단계는. 그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선, 행선에 너무 마음의 내가 자선과 행선을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의 관심이 이미 달라졌다는 걸 스스로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건 아시겠죠? 호두마을 갈 때하고 지금 집에 있을 때하고 수행 자체에 대한 관심도 거기는 거의 대부분 마음이 정말 웬만하면 수행 쪽으로 가 있었잖아요. 새벽에 눈 뜨는 순간부터 그죠? 모든 환경들이 수행을 하게 만들어 놓은 환경이에요. 굉장히 인위적인 환경인데 수행만 하도록 만든 인위적인 환경이거든요. 그 환경이. 그래서 센터를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수행을 해서 아주 짧은 시간에 마음의 힘을 키워보자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센터의 가장 장점이 뭐냐면 바깥에서는 마음의 상태가 잠깐 좋아질 수 있는데 급격히 빨리 떨어져 버릴 때가 많아요. 그 좋은 상태 유지되기가 또 상당히 힘들어. 좋아지기도 힘들지만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 또한 힘들어. 왜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음이 결국 외부적인 요소들의 그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거 전혀 안 받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근데 센터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일단 한번 마음의 질이 좋아지면 어떤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그게 떨어질 확률이 많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뭐 집에 전화를 하거나 뭐 이런 걸 하다 보면 카톡 하다 보면 뭐 이런 마음이 일어날 수 있지만 정말 최소한의 그걸 다 제어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어떤 사람들 아예 그냥 핸드폰도 꺼버리고 그런 상태에서 계속 수행 쪽에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 마음의 질이 빨리 좋아지죠. 그 좋아진 마음의 상태가 떨어질 만한 어떤 그런 자극적인 것이 별로 없죠. 이게 지배하고는 환경이 많이 다르죠. 물론 이론적으로는 마음의 질은 자기 자신이 견해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예요. 가장 근본은 그게 맞습니다. 견해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게 어떤 식으로 우리한테 드러나는가 하면 바로바로 견해를 계속 체크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빨리빨리 드러나는가 하면 외부의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라고 한다면 이미 견해가 바르지 않는 것이거든요. 항상 견해가 바르기는 힘드니까 아직까지는. 이론과 실제의 차이인 거죠 이게. 점점 마음의 지혜가 생기면 생길수록 그런 이제 갭이 줄어들겠죠. 현실 삶 속에서 수행을 해 나가는 것이 점점 더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근데 이게 자연스러워지는 게 그냥 자연스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 삶 속에서 그만큼 마음이 수행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항상 수행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럴 때 또 마을에나 집에서나 큰 차이가 없어집니다. 무엇을 하고 있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마음이 항상 수행을 생각하고 수행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어디 가 있어도 상관없겠죠. 근데 그걸 자성과 행선 때문이라고 이해한다면 잘못된 거예요. 물론 자성과 행선이 어떤 견인차 역할을 해줄 수 있지만 그게 답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럼 바른 마음가짐이 갖춰져 있고 수행에 대한 관심도가 있을 때 그다음 부수적으로 이제 더 많은 영향을 이제 빨리 우리가 수행을 좀 더 잘해 할 수 있는 어떤 견인차 역할을 하는 거지 근본적인 건 아니거든요. 마음의 관심은 확실히 다르잖아요. 그건 분명하죠. 집에 가면 일단 생각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애들한테 대해 생각해야 되고, 살림 사는 거에 생각해야 되고, 뭐 다른 가족들에 대해서 또 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런 사이에 수행에 대한 관심도가 이미 절반 이하로 떨어져 버렸거든요. 이미. 그럼 어떻게 똑같겠냐. 그렇게 생각은 생각대로 하고, 그런데 관심은 관심대로 기울이면서 수행에 대한 관심이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다면은, 마음의 질은 똑같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아직까지 이런 단계가 아니니까. 본인이 많이 의도를 해야지 수행적으로 관심을 기울이잖아요, 지금. 예, 그리고 일단 집에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사티를 유지시키려고 하는 노력의 관건이에요. 그게 돼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잘 안 되고 힘드니까 시간을 내서 노력의 일환으로 새벽이든 밤이든 자선을 좀 하라고 하는, 자선이나 경영을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질문 자주 하고, 그 견해가 일단 발라야 되는 것이고. 어떤 상황이든지, 이건 이래서 수행이 안 된다, 수행을 못 하겠다가 아니라,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가, 지금 수행을 바르게 하고 있는가, 견해가 바른가, 지금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본인이 그랬잖아요. 생각을 하나 바르게 해주니까 수행이 되더라고요. 그죠? 같은 거예요. 수행을 못하겠다, 너무 힘들어, 상황이 이래서 못하겠다 하고 하면 못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수행을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할 때,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수행은 생각을 안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대신 바르게 생각해야 되는 일이죠, 수행은. 바르게 생각을 하면 생각으로 인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수행을 더 잘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사해가 있잖아요. 생각하지 말라는 거 얼마나 어리석은 건가요? 안 할 수도 없는데 하지 말라고 하니까. 어떻게 안 하겠어요? 그죠?
그냥 일어나는 건데. 그럼 기왕 일어나는 생각이라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생각을 하라는 거죠. 생각 하나로 우리의 마음의 질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잘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벌써 한참 됐는데 유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집에 온 지 꽤 됐는데. 네. 근데 원인과 결과가 진짜 맞는 것 같네요. 마음의 질 예전보다 훨씬 좋다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또 본인이 또 그렇게 느꼈지만 수행이 연결이 되잖아요. 예전에는 갔다 오면 며칠 있으면 없어졌잖아요. 오면 인터뷰하면 항상 그 얘기하고. 대해서 관심이 아예 없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르죠, 마음. 관심이 생겼나 봐요. 조사도 하고, 아, 이렇구나, 아, 이래서 이렇구나, 저래서 저렇구나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잖아, 지금 마음이. 본인이 막 억지로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자연스럽게 일어나잖아요. 그게 그만큼 수행하는 지혜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 수행할 줄 아는 지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생기니까 뭔가 보살님 마음이 되게, 제가 느끼기에는 뭔가 굉장히 빠릿빠릿해진 느낌이 나요. 마음이 이제 되게 부지런해졌다고. 옛날에는 좀 게을렀다면, 본인도 조금 느끼겠죠. 그렇죠. 마음이 일을 하고 있잖아, 이제는. 그런 상황에서는 마음이 처음에는 되게 뒤죽박죽 복잡하게 느껴지죠. 그런 일을 겪고 나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모르겠고, 거기서 한참 헤매기 마련인데, 그럴 때는 지금 현재 일어난 느낌부터 잡으세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지금 막 복잡하고 뭔가 막 뒤죽박죽이라고 느껴지는 것 자체가 지나간 과거에 대한 관념적인 내용이 너무 빠져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우리 마음이 뭔가 복잡하게 느껴질 때, 수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거 복잡하다, 수행이 복잡하다, 뭔가 좀 이게 얽힌 것 같다, 뭔가 이게 단순하지 않다라고 느껴질 때 100% 마음이 관념을 보고 있어요. 관념이 치우치고 있을 때거든요. 파라마타를 보고 수행을 할 때는 절대로 복잡하지 않거든요, 마음이. 아주 단순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자꾸 거기에 내용적으로 자꾸 빠지면 더 복잡해지니까 이걸 근데 억지로 내가 그 내용을 떼려고 해서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냥 마음 자체가 그걸 붙잡고 있거든요. 그 도사의 마음이, 화의 마음, 내 자책하고 이런 후회하는 마음이 계속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이 지금 현재의 느낌이 너무 분명하거든요. 아주 안 좋은 느낌, 굉장히 불편한 느낌. 그 현재의 느낌을 붙잡으셔요. 그 과거의 그 내용을 붙잡지 말고. 그 대신에 이쪽을 보고 붙잡으라는 게 여기를 대상으로 지켜보라는 건데, 이거를 좀 강하게 지켜보면서 이 내용이 좀 희미해지도록, 조금 자연스럽게 희미해지도록. 그렇지 않으면 이게 내용이고 이게 관념을 내가 너무 붙잡고 있다고 이걸 놓으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사실은 더 이게 거기에 붙어버려요. 지금 도사가 강하기 때문에. 마음 자체가 지금 질이 안 좋기 때문에. 왜, 이런 심리학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코끼리를 보지 말라고, 뭘 보지 말라고 코끼리를 보지 마라고 하면 코끼리만 보인다고. 코끼리 생각하지 마. 그럼 그때부터 코끼리만 생각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그 심리학도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마음을 보면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의도적으로 이걸 안 해야지라고 하는 순간에 마음 온통 그것만 생각하거든요. 마음의 질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그게 강해져 버려요. 도사가 강할수록, 로바가 강할수록 집착하거든, 대상 자체에. 그러니까 그때는 그걸 안 해야지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는 것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건 하도록 내버려 두고 대신에 다른 쪽에 관심을 기울이는데,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건 오로지 실제 하는 것이잖아요. 실제 하는 것 중에 지금 너무나 분명한 거 굉장히 안 좋은 느낌이에요. 이 느낌이 안 좋아서 지금 찝찝하거든. 이 느낌 때문에 지금 내가 불편하거든. 이 느낌 때문에 내가 괴롭거든요. 뭔가 해결되지 않은 뭔가 이 찝찝한 느낌, 뭔가 이 불편, 이거 어떻게 할 수가, 버릴 수도 없고 이거를 막 진짜 내 마음 같아서 지우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이게. 그냥 그걸 보라는 것이에요. 그 느낌 자체를. 이 분명하고 이 크게 너무나 이 거대하게 있는 이 느낌. 그거를 집중적으로 보면서 내용을 생각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흐트리라는 거죠. 마음의 중심을. 이게 테크닉적인 그거예요. 해보니까 결국에는. 안 그러면 그걸 막 이렇게 내가 의식적으로 그쪽을 넣으려고 하면 할수록 너무 힘들더라고요. 더 마음이 복잡해질 때가 많고. 그거는 마음의 질이 좋아져야지 할 수 있는 일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느낌을 좀 강력하게 보면서 그 느낌이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는 걸 계속 일깨워주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일깨워주기 때문에 마음의 관심이 또 조금 떨어지게 되거든요. 뭔가 마음이 일을 하고 제대로 일을 하면 일을 하는 만큼 저쪽에서부터 관념적인 내용에서부터 떨어진다라고 아시면 돼요. 자주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옅어지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게 조금씩 옅어지면 옅어질수록 실제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은 또 자연스럽게 조금씩 더 생기게 되죠. 그럼 그때는 굳이 느낌만 꼭 붙잡고 보지 않아도 되죠, 이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마음의 질이 진짜 이제 좋아지면은 내용조차도 그냥 흘러가는 것으로 보게 돼요. 그걸 붙잡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흘러가는 대로 본다면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없죠. 대상으로 본다라는 것이니까. 우리가 뭔가 대상으로 볼 때는요,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그러니까 뭔가 흘러가는 듯이 느껴져요. 생각 또한 그렇게. 생각의 내용을 모르진 않거든요. 대충 알거든요. 아는데 그냥 흘러가는 것이에요. 네. 왜냐하면 보는 쪽에 그걸 잡으려고 하는 집착이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이 보니까 그냥 단순히 일어나고 새롭게 계속 일어나니까 뭔가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번엔 그래도 수행을 하셨기 때문에 뭔가 또 이해가 생기신 거고, 보살님 같은 경우는. 뭔가 내가 잘못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걸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런 도사의 마음이 일어났고 로바가 일어난 거예요. 그 상황이 싫으니까 빨리 내가 해결하고 싶어 하는 것 자체가 로바였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는 서두르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죠. 시간이 조금 더 걸려도 바르게 하는 것이 확실하지 빨리 하려고 서두르다 보면은 2번, 3번 또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더 힘들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걸 자꾸 놓치죠, 우리가. 그 상황이 되면 당장 이게 싫은 거예요. 이게 보기 싫은 거야. 그런 마음들이 너무 강해요. 네. 그러니까 그거 보기 싫어하는 마음이 강하다는 건 그 또한 대상으로 못 봤다라는 것이죠. 그 내용에 빠져버린 거죠. 그 상황 속에 그냥 들어가 버린 거죠. 그걸 대상으로 보고 있었다면 그냥 보이는 것을 알고 들리는 대상으로 알고 보이는 대상으로 알고 느낌을 대상으로 알 때는 그래도 내용은 알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내용을 모르는 것은 전혀 아니죠. 그렇게 아까 얘기했지만 관념과 실제는 항상 함께 일어나니까 그렇게 볼 때 보는 마음이 차분해지잖아요. 더 많은 것들을 보게 되고 조금이라도 지혜가 생기게 되니까 이 상황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가를 좀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거든요. 먼저 이걸 빨리 어떻게 해야지 하는 조급함은 이미 그게 번뇌거든요. 우리 살면서 빨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 번뇌로서 그 일을 해놓고 그거 다시 3번, 2번, 3번 막 이렇게 다시 그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런 실수를 계속 되풀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빨리 어떻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가 대상이 돼야 되고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느낌을 보시는 게 막 성급한 느낌. 막 이렇게 뒤에서 뭔가 막 나를 막 이렇게 미는 것 같아. 이게 빨리 어떻게 하라고. 네, 그게 로바거든요. 로바의 에너지거든요. 그 에너지를 대상으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수없이 체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깨어있으면 마음이 알아요. 이거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 그동안 그걸 따라가서 손해본 적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걸 기억해줘도 마음이 조금 멈칫하게 되거든요. 그 에너지를 따라서 그대로 안 가죠. 조금 속도를 늦추게 돼요. 템포를 늦추죠. 잠깐 멈추게 되거든요. 근데 계속 이렇게 수행적으로 노력을 하셨으니까 마음이 좀 이제 그 일에 대해서 바라보는 다시 이제 생각을 했을 때 보는 마음에 좀 지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했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났는가가 중요하게 된 거죠. 그 부분을 본다라는 것이 굉장히 포인트예요. 내용을 보면 자꾸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만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이쪽으로 보게 되니까 내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났는가를 보니까 거기에 번뇌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번뇌인 것이 분명하게 안다면은 마음이 그게 뭐가 잘못됐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조금이라도 생기게 되는 거고 상대방 탓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거라고 하니까 다행이죠. 네, 예전 같으면 그렇게 하고도 내가 잘했는데 상대방이 왜 저렇게 반응하지? 또 도자가 일어나게 되는데 지금은 지나고 나서라도 본인이 무엇을 실수를 했는지 어떤 것이 잘못됐는지를 아는 것은 지혜예요.
그런 지혜가 그 상황에서는 작용을 못했지만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나면 좀 작용을 해줄 수 있다는 거. 그게 이제 장점이 되는 거죠. 아까 제 본문이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수행은 이렇게 우리가 무엇이라도 그 어떤 그 상황 속에서 뭐라도 하나 배운다면, 배울 수 있다면은 그게 바로 수행의 장점이에요. 수행의 이익이에요. 똑같은 일이 일어났지만 보살님이 그냥 예전처럼 그냥 보내버렸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나 잘했는데 왜 저렇게 반응하지? 이걸로 끝이 나. 그럼 다음에 또 그렇게 반응하겠지. 당연히 내가 잘했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그걸 이제 수행적으로 다시 되짚어보고 수행을 해보니까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게 된 것. 이게 바로 지혜예요. 예전에는 지혜가 없이 모화가 강하니까 잘못된 것을 잘했다고 착각한 거예요. 이게 모호한 거죠. 이제서야 바르게 아신 거죠. 근데 그렇게 바르게 아는 걸 계속 되풀이 아셔야 될 거예요. 계속해서 알아가야지, 또 알고 또 알고 또 알고 해야지 이제 삶 속에서 바로바로 적용이 되겠죠. 근데 또 재밌는 건 수행적으로 우리가 잘못된 것을 알았을 때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아도 자책하진 않아요. 오히려 기쁘죠. 그 안 거 자체가. 그거 신기하지 않아요? 네. 다른 때는 내가 뭔가 잘못했다는 걸 알았을 때 수행이 아니었을 때는 너무 괴로워요. 내가 왜 이랬지? 이렇게 되는데 재밌는 게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알아졌어.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알았을 때 엄청 행복해져요. 기뻐지고. 좋았죠, 기분이 뭔가.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내가 잘못했다라는 걸 이해하는 것하고 빠라마타를 이해하는 것하고 마음이 반응하는 게 잘 다른 거죠. 뭔가 내용적으로 보고 내가 이래서 잘못했구나 하면 자꾸 죄책감이 들어요. 그거를 죄책감을 누르려고 자꾸 자기가 포장을 하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어쩔 수가 없었어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빠라마타를 그대로 보고 이해를 하고 나니까 오히려 그게 좋은 거죠. 이제 행복한 거죠. 뭔가 알았다라는 기쁨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수행의 이익인 거죠. 네. 재밌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그죠? 똑같은 건데 왜 이렇게 마음이 다르게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잘못할 것을 알았다라는 점에서는 같은데 그걸 아는 순간 일어나는 마음은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한쪽은 지혜고 한쪽은 더 큰 번뇌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성급한 마음 자체가 번뇌예요. 뭐가 대상이었어요? 도사도 있고 거기 빨리 하려고 하는 막 이런 건 또 더 막 강해지게 되고 그렇게 하신 자체가 수행하신 거예요. 잘하셨는데요. 잘 보셨는데. 잘하려고 하니까 힘이 들어간 거죠. 그거 이제 직접 체험적으로 이제 보신 거죠. 그냥 하면 되는데, 그죠? 선생님이 지혜 힘이 엄청 좋아지셨어요. 선생님이 될 대로 되라 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게 안 돼서 이때까지 문제였는데. 예, 맞습니다. 거기 유난히 강하게 거기 집착하셨어요. 어떻게 되고자 하는 그런 것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우리 다 지금 성불 하고 어딘가에 다른 데 가 있지. 여기 안 모여 있어요. 나부터. 어디 가 있겠죠. 그 여유가 생길 것 자체가 지혜가 있다라는 거지. 수행하는 마음에. 또 이렇게 떨어져 볼 수 있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지혜예요. 그냥 사티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도 사티는 있었죠. 사티는 있었는데 잘 안 떨어졌거든요. 로바가 강해가지고. 보기는 보이려고 했는데 지켜보기는 했는데 로바로서 지켜보니까 자꾸 붙어버리고 수행은 하는데 왜 이렇지? 이런 게 많이 일어났다면 지혜가 어느 정도 바른 견해에 대한 지혜가 자연적 이치에 대한 지혜가 좀 생기신 거예요. 될 대로 되라라는 말을 편안하게 하는 것 자체가 그게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 이치다라는 것이 또 다른 표현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는 마음이 그거 이해해서 나오는 말이었어요. 이해. 근데 표현이 그렇게 된 거죠. 그 표현이 사실 맞거든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할 대로 그냥 되는 대로 되라. 네, 그게 자연적 이치라는 거거든요. 그런 지혜가 있으니까 마음에 수행하는 마음에 지혜가 있으면 수행자 스스로가 항상 그 여유를 느끼게 되거든요. 긴장감이 떨어지게 되고, 그죠? 이 번뇌가 있으면 항상 수행하는 마음이 긴장이 들어가요. 힘이 들어가고, 거기에 빠지면서 여유로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러니까 지혜로서 사티 할 때하고 번뇌로서 사티 할 때하고 양쪽을 다 분명하게 체험을 자꾸 하시면 이제 아시겠죠. 어떤 마음의 상태인지를.
근데 본인이 체험을 하지 못한 채 들으면 들을 때는 알 것 같은데 감을 못 잡아요. 근데 이제 스스로 그거를 이렇게 균형을 맞출 수 있게 되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힘, 그게 예. 어쨌든 지금 마음이 지금 사티 수행을 번뇌로 하나 다른 견해 지혜로 하나 정도의 차이 이제 아시는 거잖아요. 그 느낌을 통해서. 그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전에는 항상 번뇌로서만 했기 때문에 지혜로서 사팅하는 걸 잘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이 번뇌로서 하고 있어도 뭐가 잘못된지를 몰랐다면 지금은 느낌으로서 당장 사회점을 구별할 수 있게 되는 지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음에 힘이 들어가네? 긴장하고 있네? 그럼 분명히 뭔가 번뇌가 있구나 생각하는 마음에 바로 체크가 가능하겠죠. 본인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스스로 수행적인 체험을 그걸 해서 조금 이해하는 것하고 그냥 듣기만 한 것하고 차원이 전혀 다르거든요. 그렇죠. 자연적 이치도 마찬가지고. 그만큼 이해했고 이해한 만큼 지금 그 여유로움을 느끼시는 거예요. 수행할 때. 그런 수행하는 마음이 여유로움, 지혜가 있으면이 지금 당장 마음에 번뇌가 일어나더라도 그 번뇌 자체를 크게 문제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상으로 사보면 되기 때문에. 뭐가 문제냐는 거죠. 대상으로 알면 되는 거지. 대상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수행이니까. 그렇게 편하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영화를 시작하면 살이 쭉쭉 빠지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진짜 얼굴이 소멸될 것 같았는데. 그 보통 일이 아닌가 봐요. 진짜. 자기 존재감을 과시해야 돼요. 어디 가면. 존재감의 과시를 어떤 식으로 하는가에 따라 이제 사람들이 성향에 따라 다른데 조금 이제 약간 뻥이 좀 심한 사람이 있고 좀 덜한 사람이 있는 거지. 나중에 일어나 모르겠고 일단 난 좋아. 지금 좋아요. 잘해서 보살님한테 인정받고 싶었겠죠. 보통의 사람들은 살 때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거의 그게 살아가는 어떤 큰 목적이죠. 그렇죠.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지 대충 알 수 있죠, 사실. 그 영화를 찍는 과정이 보살님한테는 저 예전에도 그랬지만 정말 수행을 해야 되는 과정인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그렇게 수행을 하기 때문에 얻어지는 가장 큰 이익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에 대한 어떤 지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죠? 혼자서 계속 생활할 때가 많았잖아요. 혼자서 생활하면 편하죠.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면 되니까.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니까. 근데 끝까지 혼자 살 수 있으면 좋은데 또 그건 불가능하니까 뭔가 우리가 또 일을 하게 되면 새로운 일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인간관계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수행하고 따로 분리시키지 말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어려움들, 거기서 일어나는 번뇌들을 보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그냥 보살님한테는 수행이에요. 그렇게 그냥 생각을 하십시오. 원래 일이 다 대충 다 그래요. 계획하는 것하고 실제로 하는 거는 항상 어긋나기 마련이거든요. 계획대로 되면 뭐. 그래도 보기에는 편안해 보이셔요. 예전보다는. 예전에 처음 영화를 할 때, 지난번 영화 때보다. 예전 같으면 이 얘기 할 때는 엄청 상당히 불안해 보이거든요. 되게 불안한 상태로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은 엄청 편안한 상태로 남 얘기하듯이 하고 있네요. 어떨 때는 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이 더 잘 보이니까. 그때 그렇게 보일 때 저 사람 왜 저래? 왜 저렇게 얘기하지? 왜 저런 마음을 내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런 마음이 그냥,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우리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보잖아. 이런 마음이 일어나네. 이런 마음이 일어나니까 이런 행동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지금 이런 말들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 수행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내가 내 자신이 잘 안 보이더라도 다른 사람이 보일 때가 있으면, 그것도 그런 관점에서 보라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 믿으셨어요? 믿고 싶어하는 마음을 보셔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다 아니다라고 판단할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그 사람도 잘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런 거니까. 로바의 마음이 일어나니까 오바를 했을 수도 있는 건데, 그리고 의도적으로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으니까. 근데
우리가 왜 사화도께서 하신 명언 중에 하나가 전 그거 같아요. 어떤 마음이든 그 마음을 믿지 말고 알아차려라. 아주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수행자는 알아차리는 사람이거든요. 알아차리는 일을 하는 건데,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알아차림이라는 것 자체를 모르잖아요. 그냥 믿는 걸 잘하죠. 특히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마음은 그냥 나라고 생각하고 믿고 그 마음을 따라가잖아요. 근데 그 어떤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먼저 믿지 말고 먼저 알아차림하라. 그걸 다른 사람한테 적용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 불신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깨어있으라는 것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자기 자신에게 깨어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에도 알아차림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알아차림이 있으면 100% 믿는 게 잘 안 돼요. 사실. 알아차리면서 깨어있는 상태에서 들으면, 근데 그 알아차림이 전혀 없이 로바나 도사로서 들으면 뭔가 거기 훅 마음이 빠져버릴 때가, 내용이 훅 빠져버릴 때가 많은데, 바르게 알아차리면서 들으면 마음이 내용 자체에 100% 이렇게 들어가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 믿는 것이 이렇게 확 마음이 거기에 확 쉽게 그냥 확 믿어버리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거기 어느 정도 약간의 지혜도 있겠지만, 네. 일단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100% 잘 모르잖아요. 그죠? 처음 같이 일을 한다면 더구나 더.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을 내가 객관적으로 좀 더 지켜봐야 돼요. 그런 다음에 신뢰가 생기겠죠. 아, 저 사람은 말하는 거하고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구나가 분명하게 내가 이렇게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면, 그럼 거기에서 신뢰가 생기고,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도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처음 보는 사람이고, 처음 본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같이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데 무조건 믿는다면 그 사람 잘못보면 사실 그렇게 무조건 믿는 내 마음에 어느 정도 모하가 있고 로바가 있는 거지. 믿고 싶어 하는 마음, 뭔가 이유가 있는 거죠, 사실 거기에. 그렇게 이제 경험을 하시면서 또 이제 하나씩 배워가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대해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나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했단 말이에요. 진짜, 아,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 저 나름대로 생각을,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관념이 정립이 된 거죠. 근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내가 생각했던 방향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그 사람 잘못은 아니거든요. 내 마음이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 사람에 대한 상을. 네. 근데 우리는 그 사람 탓을 하게 되죠. 네. 내가 만든, 내 스스로가 만든 상을 내가 믿고, 그죠? 그거대로 내가, 따라갔을 뿐인데, 나중에 뭔가 잘못됐을 때는, 잘 됐을 때는 또 아니겠지만, 잘못됐을 때는 항상 상대를 탓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그 모든 것도 내가 만든, 내 마음이 만들어낸 것들이거든요. 그런 상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것들을 못 보게 해요. 상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거 채로 보게 되지. 그거 한꺼풀 뒤집어신 채로,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번뇌가 보고 싶어 하는 쪽으로만 보게 하는 것이에요.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 건가 본인이 판단하셔서 본인이 주도적으로 하는 게 시간적으로나 모든 게 더 효율성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죠. 근데 그 대신 본인이 더 많은 걸 신경을 쓰고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겠지만 그거는 답이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우리는 결과를 보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진짜. 그죠? 무슨 말인가 하면 아주 정말 뭔가 상황 판단을 할 수 있는 분명한 지혜의 힘이 있지 않은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막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상의를 한다고 해서 사실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모아 100명이 모여봤자 답은 모아고요. 1000명이 모여봤자 모아라서 하면 어차피 결과는 모아예요. 사람 많이 모인다고 갑자기 지혜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거든요. 지혜가 있어야지 지혜로운 답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럼 지혜가 아직 부족하다면 차선책은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결과를 통해서도 뭔가 배울 수 있다라는 거. 결과에 너무 좌절하지 말고 그걸 통해서 뭔가 새로운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셔요.
무조건 완벽해야 된다. 내가 실수 없이 이걸 완벽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른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는 없죠. 자신의 마음의 지혜가 아직 완벽하지 않은데 일을 완벽하게 하긴 힘들죠. 더군다나 이거는 혼자 하는 일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해나가는 일인데 이런 일일수록 정말 큰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나 혼자 뭔가를 하는 일에는 사실 큰 지혜가 안 필요할 수도 있어요. 예. 그 실수를 하더라도 그 영향의 파급력이 별로 크지 않고. 근데 여러 사람이 함께 뭔가를 만들어가는 일을 할 때는 정말 큰 지혜가 필요하고요. 뭔가 실수를 했을 때 본인이 느끼는 그 실수의 어떤 체감 온도, 파급력이 되게 크게 느껴지거든요. 본인이 더 크게 더 좌절할 수 있죠, 사실.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네, 그런 마음들을 지켜보고 잘 된다, 잘 안 된다라는 거 미리 결정하지 말고 항상 지금 일어나는 것에 좀 더 이렇게 충실하자. 현재에 좀 더 충실하자. 아직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앞서서 가지 말고 그런 마음가짐을 좀 하셔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그 많은 것들을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것들을 또 배울 수 있다라는 것에 또 점수를 좀 주고요. 네. 가장 내가 좋게 생각하는 건 사실은 내가 몇 년간 보살님을 지켜보면서 예전에 영화를 찍을 때 보살님 정말 수행을 잘하셨어요. 너무 힘들었지만 본인은 굉장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었겠지만 객관적으로 수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때 수행을 정말 잘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화의 어떤 외적인 부분은 제가 잘 모르니까요. 저는 이제 수행적인 측면만 본다면 충분히 그때 이렇게 이익을 보셨어요. 수행적인 이익을.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런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걸 계속 수행과 계속 연관을 시키고 일어나는 마음들을 대상으로 보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 하면서 영화를 찍으신다면은 영화의 어떤 결과적인 측면 잘 모르겠지만 마음의 측면에서는 분명히 이익을 얻으실 거라는 것이에요.